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이 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99명의 중국 스파이가 한국 수원의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됐다라는 이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특종 보도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미국에 압송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한국 국민들은 설날, 그러니까 1월 29일이죠. 한국 날짜로 1월 29일 이전에, 설날 이전에 미국이 발표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앤포스트 NNP 뉴스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댓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셨습니다. 설날 전에 석방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설날 전에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발표를 해 주어야 그래야 그것이 한국에서도 공론화되게 좋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해주신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3차 변론기일에서 차기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뒤에 안경 낀 인물이 바로 차기환 변호사인데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에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이었는데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아까 유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라는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뒤를 쳐다보는 슬쩍 보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차 변호사가 미국 정부가 지난 2024년 대선도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대선이 아니라 2020년 대선을 4년 전에 있었던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차 변호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차 변호사의 발언이 최근에 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과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스카이데일리는 5일 새벽 2시 19분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한 버스가 출발해 3시경 평택항에 도착했고 3시에서 4시경 고속 수송선으로 옮겨 평택항을 옮겨 타서 고속 수송선에 이들이 옮겨 타서 평택항을 출발해 오키나와로 갔다. 배편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시속 80km 속도로 질주하는 스피드 헤드급 고속 수송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USNS 괌이라고 합니다. 이 배편 이름이. 평택에서 1250km 떨어진 오키나와항에 16에서 17시간 후에 도착을 했다. 이게 이제 현지 시간 오후 7시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미 해병대 교도소에 이 중국인 99명을 수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이데일리는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고 미국 선거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우리나라 댓글 조작, 여기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만 조작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댓글 조작까지 드루킹입니까? 댓글 조작까지 참여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확보를 했다. 이들의 자백에는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미국의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종의 발표가 미국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차 변호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곧 미국에서 발표할 겁니다. 스카이데일리를 맹신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첩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환 변호사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둘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저희 애틀란타에서 유진철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 퍼즐이 맞춰져 가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진실이면 어쩔 건데 너희들은 라고 저희는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왜 자꾸 모함을 하는지 저희는 모르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를 정조준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가 그라운드C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명쾌하고 짤막하게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놓은 영상을 저희가 보았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밀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재판장에서 공개 기록되고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정 싸움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윤 대통령이 23일, 그러니까 4차 변론 기일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을 들으신 건데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진짜 비상계몽이었다.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변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중요한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알게 됐다. 여차하면 나라가 망할 뻔했던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전 국민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진실을 굳이 애써서 눈 가리고 외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희는 상당히 답답하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1월 29일이 수요일이죠. 한국 날로는. 근데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28일 오후가 되면 한국은 29일 오전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혹은 늦어도 수요일 오전 중에는 이와 관련한 모종의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2020년 부정선거 이야기를 왜 하게 될까요? 미국에서 나오는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한국의 부정선거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부정선거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99명 중국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20년 선거에 외세의 영향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 특히 중국의 영향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미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는 이 중국의 영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영향력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요. 정말 전 세계 해커들이 다 덤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마이클 린델이 만들어낸 보고서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웬만한 그 반미 국가들은 거의 다 해킹을 하려고 시도했던, 하다못해 영국조차도 해킹을 하려고 시도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2020년 부정선거에, 미국 부정선거에는 관련된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알려진 2000 뮬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벨롯 하베스팅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졌던 게 있죠. 그리고 마이클 린델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마이필로우 사장님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 주 국무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각 주별로 선거 시스템들을 점검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습니다. 너희 신뢰도는 57점, 40점 이런 식으로 신뢰도 평가를 하면서 전국을 컨설팅을 해주고 다녔는데, 이 컨설팅 해준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50개 중에서 절반인 25개 주가 선거인 명부 관리를 다시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린델의 컨설팅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선거인 명부에 죽은 사람 명단도 그대로 남아있고, 타주로 이사간 사람 이름도 그대로 남아있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이름이 올라와 있고, 완전 뒤죽박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5개 주, 공화당이 이끌고 있던 주의 주 국무장관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국토안보부라든가 이민 관련 담당 부서들한테 막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런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이 연방 정부에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해주는 거죠. 옛날에 하던 대로 해라.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인력도 없는데 왜 귀찮게 구냐?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와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막 동원을 합니다. 연방 우체국 자료 동원하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 자료 동원하고, 5만 가지 자료를 동원해서 최대한 살아있고 시민권자인 사람들만 유권자 명부에 남아있게 하기 위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펼쳤습니다. 2024년 선거가 부정선거로 물들지 않고 비교적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끔 한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한 노력도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오는 외세의 개입, 영향, 이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소개하면서 아주 똑똑하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취임식 날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래층에 내려와가지고 지지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날도, 작년 11월 5일도 얘네들이 했다는 거죠. 부정선거. 부정선거 하려고 they tr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썼다 그들이. 애썼는데 9시 2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시 2분이 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포기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대두됩니다. 해커들이 열심히 해킹을 하려고 들어온 것을 막아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힘을 얻고 있다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분명히 외국에서 해킹에 들어와가지고 선거 시스템을 교란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2024년은 그걸 막아냈으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 2020년은 막지 못하고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당한 근거가 분명하게 남아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원에서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되는 99명의 중국 스파이들 중에 일부가 우리 미국 선거에도 개입했다, 해킹했다라고 대답한 이 사람들의 증언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미국에서 발표가 나올 때 비록 한국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대한항공 편으로 가짜 투표용지가 날아갔다라는 그러한 의혹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봐라,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통신시설
보안 철저한 그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당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라고 안전한 법이 있냐? 국정원에서 이미 조사해서 나왔던 자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사해 봐야 되겠다.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청구인께서 그 당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우리 지금 피청구인 대통령이 지휘해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뭐 없고 책임은 이쪽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리기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지난 4년간 이런 것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정원 보안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제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비추어 보면은 사후에 어떤 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선포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항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혹은 그 훨씬 더 이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3년부터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했던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이나 정보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정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의심이 되니까 수사를 하자라는 건데 선관위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음모론으로 뒤덮이게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다 밀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발끈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금 본인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문제는 한국 내에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확실하게 밝혀내고 바로잡는 작업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로잡는 작업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 주십시오.